여러분,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시면서 보름달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렇게 큰 달이 정말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게 사실일까요? 남산에 올라가기만 해도 저 달이 손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는 평생 달의 한 면만 볼 수 있다는데, 그럼 우리가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에는 실제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외계인이 살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속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기까지 한 상상들을 거두어드리고, 오늘은 요하네스 케플러에 대하여 잠깐 알아볼게요. 아시다시피 달은 지구의 위성입니다. 태양계의 9개 행성 중 수성과 금성을 제외한 나머지 행성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행성의 주위를 돌며 행성보다 작은 천체입니다. 이에 로마 제국에서 왕이나 귀족을 따라다니는 경호원을 뜻하는 세털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인 인물은 바로 케플러입니다. 목성을 도는 4개의 작은 별을 발견한 갈릴레이가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 궁정 수학자 케플러에게 이러한 논문을 보냈고, 케플러는 여기에서 로마 황제의 경호원을 떠올린 것이지요. 케플러는 행성의 운동 법칙을 밝혀내었으며, 여름철 남쪽 하늘에서 관찰되는 별자리인 뱀주인 자리에서 초신성을 발견한 위대한 천문학자입니다. 또한 현대 천체 망원경의 원형이라 할 케플러식 망원경을 발명하기도 했지요. 하늘을 관찰하고자 하는 천문학자에게 망원경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이니, 갈릴레이나 케플러 같은 위대한 천문학자가 직접 망원경을 발명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1571년 독일에서 태어난 요하네스 케플러는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중 당대의 유명한 천문학자 미하엘 메스트링 교수의 천문학 강의를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천문학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메스트링 교수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과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모두 가르쳤는데, 케플러는 고민 끝에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따르게 되지요. 이후 케플러는 프라하로가 궁정 수학자로 일하고 있던 티코 브라헤의 밑에서 함께 일했는데, 1601년 브라헤가 세상을 떠나자 궁정 수학자 자리와 함께 브라헤가 살아생전 관찰한 행성 및 항성의 운행에 관한 엄청나고도 정확한 자료들을 물려받게 되었고, 이를 연구하여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뒷받침할 규칙을 찾아냅니다. 지구를 우주의 중심에서 밀어내기는 했으나 오랫동안 적극적인 동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지동설을 세상이 받아들이게 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으로 알려진 행성의 운동 법칙 3개를 살펴보겠습니다. 1. 각각 행성은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의 궤도를 돈다. 이 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타원형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며 타원의 2개의 초점 중 하나에 태양이 위치한다는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천동설이든 지동설이든 모든 행성의 궤도는 원형이라 생각했습니다. 케플러도 이와 같이 가정하고 화성의 공전 궤도를 기하학적으로 작도해 보던 중 실제 관찰 결과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행성의 공전 궤도가 원이 아닌 타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지요. 2. 행성과 태양을 잇는 동경은 같은 시간 간격에서 같은 면적을 지나간다. 쉽게 이야기하면 행성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휩쓸며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행성의 속도와 그 궤적이 그리는 넓이의 곱은 항상 일정한 것이죠. 흔히 면적 속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3. 행성의 공전 주기의 제곱은 궤도 장반경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태양 주위를 도는 임의의 두 행성의 공전 주기의 비를 제곱한 것은 태양으로부터 두 행성까지의 거리의 비를 세제곱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로써 케플러는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며 태양과 행성의 운동관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근대 천문학 이론의 틀을 세웠습니다. 비록 행성이 왜 태양을 중심으로 이러한 운동을 하는지는 나중에 뉴턴이 밝혀냈지만요. 위의 법칙들 중 첫 번째 법칙과 두 번째 법칙은 1609년에 출간된 신천문학에,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1619년에 출간된 우주의 조화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채 100년도 지나지 않아 뉴턴이 케플러의 법칙을 수학적 기초로 하여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을 보면 케플러에게 성견지명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과학을 넘어선 상상의 날의 케플러는 말년에 점성술사로 활동했을 정도로 점성술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스어로 별을 뜻하는 에스트로와 말 혹은 공부를 뜻하는 로고즈의 합성어인 점성술은 천문학과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17세기 이전까지는 점성술과 천문학이 하나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천문학이 좀 더 과학적이고 점성술이 좀 더 철학 정미신적이라는 것이지요. 17세기 최고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케플러가 공상과학 소설을 썼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죽고 난 후 그의 아들인 루트비 케플러에 의해 출간이 되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지요. 꿈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달세계로 여행을 간 사람이 관찰하고 겪은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체계에 눈뜰 무렵부터 가슴속에 품고 있던 의문, 딸에 있는 관찰자에게 지구에 일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사색과 고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지요. 비록 세부 내용에서는 비과학적인 부분이 발견되지만 줄 베른 등 후대 공상과학 소설가에게 커다란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사유를 과학과 논리라는 틀에 제한하지 않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기에 위대한 과학자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